안녕하십니까. 5분 부동산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시도로 두 가지의 효과를 보는 것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돌 하나에 두 마리의 새잡이, 영어로는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비슷한 말도 많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뽕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매달 따고 병역면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한도 끝도 없죠. 1타 2피도 포함되려나?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뜻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전해주고자 하나 상대방이 다른 뜻이 있어 거절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법원의 힘을 빌려야겠지요. 일상사에 널린 것이 일석이조 내지 일거양득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소송 제기 대상 법원, 소송 제기 대상 법원, 그러니까 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장을 제출할 때 어떤 법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일석이조가 될지 일석이조에 아니 일석일조에 그칠지가 좌우된다는 거죠. 일산에 사는 사람이, 파주 근처 일산에 사는 사람이 경상도 영양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합시다. 영양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깊은 영양이 있어요. 태백산맥이죠. 이렇게 태백산맥. 해가 떨어지면 밤하늘에 별만 초롱초롱 보일 뿐 자기 손등에 뭐가 묻어 있는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말이죠. 일산에서 가려면 좋게 6시간은 가야 하는 그런 곳.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자연인이다 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서 그 토지만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먼저 누군가 와서 그 땅에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살 수 있어요. 내 토지 위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자연인의 꿈을 접어야 할까요? 그럴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멋진 건물 옆에 나도 같이 건물을 짓고 살면 되고요. 짓는 것이 좀 곤란하다면 땅은 전체가 다 내 거니까 방 한 칸 내달라고 해서 같이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싫다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걸 부수고 내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건물 철거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이 소송은 물건지 토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물권적 청구 어쩌고는 그 물건지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영양의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소장을 영덕지원에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영덕법원까지 직접 가야 합니다. 물론 영덕지원 앞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간단하겠지만 늘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영덕지원까지 오랜 시간을 걸려 달려가서 잠깐 참석하고 다시 오랜 시간을 걸려 달려와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별 보고 출발해서 해 떨어진 후에 별 보고 집에 오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힘들어요. 힘들면 슬퍼지죠. 한편 영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채권자가 되고 상대방은 채무자가 된 것이죠. 채무자가 뜻한 바 없어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뜻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속한 시간도 한참 지났고 그것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뺀질대는 그를 상대로 보통의 수단으로는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법원에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죠. 이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과연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채권, 돈 달라는 채권에 관련된 소송이죠. 채권적 청구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채권적 청구, 이 경우에는 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내 주소가 만약 일산이라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이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나의 이 소에 반항하고 싶다면 영양에서 일산까지 와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별 보고 출발해서 잠깐의 재판을 받은 후 해가 떨어져서야 별을 보며 집으로 갈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힘들어져요. 힘들면 슬퍼지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지참 채무의 원칙. 그렇습니다. 지참 채무의 원칙,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채권자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돈은 채권자가 있는 곳으로 채무자가 돈을 짊어지고 가서 갚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영양 산골짜기 토지를 내가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철거하기 위해 내 비용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피똥을 싸야 하겠냐고요. 혼내주고 싶어요. 지참채무의 원칙의 효과를 누리고 싶어집니다. 영덕에 있는 그를 일산의 우리 구역으로 불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리에 궁리를 거듭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입니다. 제25조 관련 재판적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쪼개보거나 이 사안에 꼼꼼히 적용해 보자고요. 한 개의 소는 건물 철거 청구의 소입니다. 그리고 수 개의 청구는 건물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토지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건물 때문에 부당이득이 발생한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의 소 하나에 두 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한 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사건에서 청구는 고양 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영덕 법원에도 할 수 있는데요. 고양 법원에 그 청구 전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건물 철거라는 물권적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영양 지원에 제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 부당이득금까지 같이 청구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은 있어요. 그리고 조문상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법원 마음대로 맞거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판사 마음대로라고요. 이를 재량사항이라고 하죠. 따라서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판사가 영양지원으로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의 신청은 할 수 있겠죠. 판사 마음대로 보냈으니 이의 신청 역시
내 맘대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은 안 하는 게 낫겠죠.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일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런 청구에 있어서 내 집 앞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일석일조입니다. 돌 하나로 하나의 새잡이. 나머지는 뭐냐고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날아온 솥장, 그것도 아주 멀리에서 날아온 솥장. 오감이 아주 불편한 곳에 가서 나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 매우 짜증나고 슬픕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재판에 불참하는 거죠. 실제로 불참하는 피고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납니다. 100만원짜리 토지를 사서 부당이득금을 매월 10만원씩 청구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액이 황당하지만 청구액은 내 맘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걸 깨려면 상대방이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이 없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돌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상입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블로그 파딩의 경매 세상이나 카페 정년 없는 실전 경매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